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선생님, 시중에서 파는 알부민 영양제를 먹으면 알부민 수치가 올라가나요? 알부민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요즘 우리 신장투석 환자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 시중에서 파는 알부민 영양제를 먹으면 알부민 수치가 올라가나요? 제가 알부민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부민 영양제를 섭취한다고 해서 바로 혈중 알부민 농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체내에서 알부민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부민 영양제들의 성분표를 먼저 살펴보면요. 대부분 계란 흰자에서 이제 추출한 남백 단백질 그리고 유청 단백질을 베이스 삼아 거기에다가 비타민 B, 아연, 아르기닌, 글루타민 이런 아미노산들이 조금씩 첨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알부민 제품 그 자체도 아니고 실제로는 단백질 보충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알부민은 단백질이죠.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된다 이거예요. 단백질을 먹으면 이제 경구를 통해서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이게 위장관에서 다 쪼개져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작은 재료 물질로 분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재료를 이용해서 간에서는 알부민을 다시 재합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부민 영양제를 먹어도 첫 번째, 먹는 알부민을 암만 내가 많이 먹어봤자 알부민 그 자체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작은 그런 재료 물질로 분해가 되죠. 즉 계란이나 고기 같은 거를 먹는 거랑 본질적으로는 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알부민 먹어서 이제 그 소화를 시키고 나면 또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과정은 또 우리 체내 영양 상태, 염증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간의 기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임상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염증이나 체내 질병이 있으면 알부민 수치가 근본적으로 잘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 감염이나 염증,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일단 알부민 합성 자체를 좀 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데도 알부민이 잘 안 올라간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주사 알부민제하고는 뭐가 또 차이냐? 이게 주사 알부민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죠. 주사 알부민은 그야말로 이제 의학적으로 의료용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혈관 주사를 통해서 주입을 하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그 정맥 혈관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고 분해 과정 없이 알부민의 그 형태 그대로 알부민 단백질 형태 그대로 이제 혈액 내에서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 경화나 이렇게 간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에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진 경우라도 혈압이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라도 혈압을 유지하고 부종이 감소되고 또 혈관 내의 수분을 적절하게 잘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효과들이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차이를 정리를 해보면요. 먹는 알부민은 어차피 먹어봤자 다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또 간에서 알부민을 다시 만드는 공장이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주사 알부민은 바로 이제 정맥으로 혈관에 이제 넣는 거기 때문에 알부민 단백질 형태 그대로 보충이 되고 그 상태 그대로 바로 쓰인다 이거예요.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하지만 주사 알부민도 한계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혈중 알부민 수치를 올리는 것이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간에서 직접적으로 알부민을 생성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넣어준 그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트라이할 수 있는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투석 환자가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신장투석 환자분들은 단백질 잘 드셔야 돼요. 왜냐? 뭐 혈액투석을 하든 복막투석을 하든 필연적으로 우리가 투석을 하는 과정 중에 아미노산의 형태가 됐든 단백질의 형태가 됐든 단백질이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체중 1kg당 한 1.2g 정도의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이게 진짜로 딱 1.2g만 보충을 하면 된다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10kg이면 12g, 60kg이면 72g 이 정도 먹어야 돼요. 마트에서 파는 닭가슴살 한 팩의 중량이 한 100g 정도 되고, 그 100g 안에 들어있는 순수 단백질의 양이 한 25g 정도 돼요. 그러면 25g을 하루 3번 드신다 그러면은 하루에 순수 단백질 기준으로 75g을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기준으로 내가 단백질을 먹으면 되겠구나. 내가 단백질을 한 끼에 얼마나 섭취하면 되겠는가라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염증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염이나 뭐 만성염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무리 잘 드신다고 하더라도 알부민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장이 이렇게 잘 가동되는 그 환경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장이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 간의 기능 자체가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충제는요, 그야말로 보조예요. 그리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중에서 파는 영양제나 보충제나 이런 것들은 칼륨이나 인과 같은 이런 첨가물에서 우리가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식사량이 좀 부족해서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식사 대용 음료들이 있잖아요. 뭐 시중 제품 중에서 뭐 뉴케어나 메디웰이나 이렇게 그런 식간 보조 식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신장 투석 환자용이라고 따로 나와요. 이거는 우리 투석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영양분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칼륨이나 인 수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쓴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시겠죠. 정리해 드릴게요. 시중 판매하는 알부민 영양제는요, 실제로는 단백질 보충제에 가깝지 알부민 그 자체의 수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알부민은 단백질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입으로 먹게 되면 어차피 그 위장관을 통해서 다 그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졌다가 다시 간에서 이 알부민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다시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되고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굳이 비싼 돈 주고 왜 하냐는 거죠. 차라리 맛있는 신선식 사서 그냥 맛있게 먹는 게 낫죠. 또 이제 주사 알부민은 그 자체로 혈중 알부민 농도를 높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일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 투석 환자에서 중요한 건 알부민 영양제를 먹느냐 이것보다는 식사를 잘 하셔서 알부민을 잘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부민 수치가 낮아서 고생이시라면 섭생이 괜찮은지, 그리고 내가 혈당은 괜찮은지, 만성염증 상태는 아닌지, 이러한 근본적인 것들을 먼저 돌아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